아파트 한 채 가격이 250억 원이라니. 와,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네, 상상하기 좀 힘든 액수입니다. 이게 근데 올해 실제로 거래된 아파트 최고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록적인 거래 소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랑 또 관련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네네. 이 아파트, 나인원 한남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그 핵심을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가격표가 붙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난 2월이었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 한남.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복층형 세대,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273제곱미터. 이게 250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올해 최고가를 딱 찍은 거죠. 네, 그 평수로 하면 한 83평? 그 정도 되는 꽤 넓은 공간이죠. 83평. 와,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들이 있다고요? 네, 그 몇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우선은 이걸 사고 판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모두 그냥 개인이었다는 거? 아, 법인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이 똑같은 면적의 집이 작년 8월에도 정확히 같은 가격 250억 원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250억. 가격 변동이 없었네요. 네, 그쵸. 보통 부동산 시장 생각하면 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텐데 여긴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거죠? 작년이랑 가격이 똑같다는 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랄까, 시장 상황이랑 상관없이 이 아파트 자체의 가치가 그냥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인가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시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최고가 아파트 시장은요,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보다는 그 물건 자체의 희소성 아니면 뭐 자산 보존 가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구매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가치. 예를 들면 여기서 많이 얘기되는 게 급도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요. 아, 프라이버시? 네. 그런 요소들로 가격이 딱 결정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가격 변동이 없었다는 건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고로 올해 이 단지에서 거래가 총 5건 있었는데 제일 싸게 거래된 것도 102억 원이었어요. 전용 244제곱미터짜리가요. 제일 싼 게 100억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가격대 자체가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확실히 일반 아파트 시장이랑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는군요. 그럼 나인원 한남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게 2019년에 입주했고요. 네, 비교적 새 아파트죠. 총 341가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주로 펜트하우스 타입, 전용 244제곱미터짜리 하고 이번에 최고가 찍은 복층형 273제곱미터 이런 타입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의 명성을 진짜 높이는 건 역시 거기에 사는 분들이겠죠. 아, 그렇죠. 그게 또 빠질 수 없죠. 뭐 BTS 멤버분들이나 지드래곤 씨 같은 진짜 최정상급 연예인들, 또 재계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유명 인사들이 여길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좀 보면 건물 동 간의 간격을 엄청 넓게 만들었대요. 아, 동간 간격이요? 네. 그래서 각 집의 사생활 보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 출입 통제도 엄청 엄격하고요. 거의 뭐 요새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비싼 집, 고급 주택 이걸 넘어서서 그 철저한 프라이버시 확보, 이게 핵심 가치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냥 단순히 면적이 넓다, 뭐 좋은 자재를 썼다, 위치가 좋다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가격 프리미엄 있잖아요. 네네. 그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완벽한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에서 온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수요층은 이 가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엄청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공시가격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나인원 한남 전용 244제곱미터. 이게 작년 공시가격이 10억 6,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63억 원으로 그냥 꽁충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63억 원.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 공시가격으로만 따지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와, 전국에서 3위요?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이 공시가격에서도 완전 최상위권이네요. 그렇죠.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이 공식적인 주택가격 평가에서도 그 위상이 아주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공시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죠. 네. 근데 그 이상으로 국가가 공인하는 자산 가치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는 네. 걸 시장에 다시 한번 딱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공인된 가치. 네, 이건 그 부동산의 상징성을 더 강화하고 또 혹시 나중에 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집이다라고 설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뭐랄까, 최고급 주거 공간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 250억 원, 올해 최고가 거래 주인공인 나인원 한남을 통해서 진짜 초고가 부동산 시장의 한 단면을 좀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기록적인 실거래가부터 시작해서 왜 유명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지 그리고 공시 가격까지 가파르게 오른 걸 보니까 여러 면에서 정말 최고급 주거 공간의 현주소를 좀 확인한 느낌이네요. 네, 이번 사례는 특히 그 사생활 보호나 보안 같은 가치가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가치나 상징성이 거래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걸 보면 이 아파트의 가치는 결국 그 극도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여기서 나오는 어떤 상징성, 여기에 크게 기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라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최고급 주거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철저한 프라이버시 확보나 요새화되는 경향이 더 중요해질까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건 그냥 어떤 특정 문화권이나 뭐 유명인들 중심의 약간 독특한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